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정시 컨설팅 10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좋은 성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이제 수능 성적을 받아들었겠죠. 그러면 나의 성적은 과연 좋은 성적인가 나쁜 성적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성적이 좋은 성적이다라고 하면 나는 상위권 대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원서를 쓸 거고, 내 성적이 나쁜 성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대학을 낮춰야 될 거고 조금 더 안정 지원, 소신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성적이라는 의미가 고득점을 맞은 성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점수가 400점이 넘어야 되고 410점이 넘어야만 좋은 성적이고, 내 성적이 340점이면 나쁜 성적이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대에서 이게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내 성적이 41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지원하는 대학의 권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학생들이 밀집된 구간 내에 본인의 성적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과연 나의 성적은 좋은 성적인가 안 좋은 성적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만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과연 안정 지원할 것인가 추가 학교계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성적이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성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고득점을 맞은 성적이 당연히 좋은 성적이겠죠. 내가 수능 시험을 정말 잘 봐서 평상시에 나는 370점 정도를 맞고 있던 학생인데 수능 시험을 잘 봐가지고 390점을 맞았어. 좋은 성적이거든요. 또 400점을 넘기고 420점을 넘기고 이런 성적이라면 당연히 좋은 성적이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성적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고득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좋은 성적이라는 말은 고득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최적화되어진 성적이어야 돼요. 내가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중요한 과목은 수학과 과탐 두 과목의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수학 성적은 좋은데 과탐 성적이 안 좋거나, 수학 성적은 좋고 과탐 하나는 좋은데 하나 성적이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자연계열의 원서를 쓸 때 결국은 적절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370점이든 380점이든 350점이든지 간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권 내에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권 내에서 나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이 지원하는 대학의 권 내에서 적합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350점도 360점 같은 350점이 있고요. 360점도 350점 같은 360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자, 우리가 좋은 성적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고득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권 내에서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적합성, 최적화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얘기는 바로 뭐냐 하면 영역별 누적 인원 밀집 구간의 극복 여부예요. 내 성적이 몇 점이냐와 관계가 없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성적이 학생들이 과밀되어져 있고 상위 누적 비율이 집중되어져 있는 구간 안에 나의 성적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나의 성적력은 경쟁력이 이뤄요. 나의 성적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위 대학의 원서를 쓰거나 상향 지원에서 쓸 때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원서 지원에서 정말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 성적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냥 성적을 나의 표점 몇 점, 환산 점수 몇 점 이렇게만 점수로만 보지 말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나의 수능 성적, 두 번째 수능 성적에서 지원하는 대학에서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적합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이 과연 몇 점이든 관계가 없이 학생들의 누적 인원이 과밀된 구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그 누적 인원이 과밀된 구간을 돌파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최소한 4개의 영역 중에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항상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게 되어 때 예측에서 어긋나는 경우,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불합격하게 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점수만을 보는 거죠. 점수만을 보고 원서를 쓰면 실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경쟁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1, 탐구2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되어져 있는데 자, 어떤 학생이 국어 1등급을 맞았습니다. 4.07%. 올해 특히 국어 어려웠어요. 1등급을 맞고 수학을 2등급 맞고 영어 1등급을 맞고 그 다음에 탐구를 2등급을 맞았다면 참 아쉽죠. 왜냐하면 탐구 성적만 좀 좋았더라면 그럼 상위권 대학에 도약할 수 있었을 텐데 탐구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수능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평가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과연 이 학생의 성적이 국어가 1등급이든 국어가 3등급이든 보시는 것처럼 탐구가 1등급이든 2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이 과연 등급 내에 어떤 위치에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누적 인원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이냐 아니면 과밀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자, 수능 응시생의 변화를 한번 보면 올해는 특히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응시생이 줄기는 했지만 사실 그 축소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수능에 참여한 응시생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어 영역을 보면 전년도 2023년도에 국어 영역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44만 6,043명이었고 올해가 43만 3,090명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2,953명이 줄었고 그리고 남학생이 1,221명이 줄고요. 여학생이 1,732명이 줄었는데 물론 3,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큰 인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체 수험생 44만 명 정도로 보게 되면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학은 2023년도에는 42만 8,966명이 시험을 봤고요. 2024년도에는 42만 6,625명이 봐서 2,341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남학생은 약 735명, 여학생이 1,606명으로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의 축소폭이 컸다.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점은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실제 응시한 학생의 숫자는 축소되었지만 그 인원이 아주 커다란 인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도와 2024년도를 같이 비교 평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어 영역 1등급, 2등급, 3등급을 비교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2023년도 입시와 2024년도 입시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보는 입시 기관의 여러 데이터들은 2023년도의 입시의 결과, 2023년도의 수능의 경향, 2023년도의 경쟁률 여기에다가 이건 정확하게 확정된 결과죠. 여기에다가 2024년도의 수능, 그 다음에 수능 응시생을 그대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도는 과거고 2024년도는 현재이지만 결론이 아직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로 2024년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성적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판단하게 되어질 때 2023년도 내용을 2024년도와 결합시켜서 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2023년도 수능과 2024 수능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서는 어떠한 구간에서 변화가 발생이 될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 1등급, 2등급, 3등급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어 영역 1등급은 2023년도에 1등급이 126점, 만점이 134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는 1등급이 133점에 만점이 150점이기 때문에 2024년도 수능이 훨씬 어려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등급에서 만점까지의 구간 점수가 17점. 어마어마한 점수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작년도에 1등급에서 만점까지의 누적된 학생의 숫자가 19,858명. 그리고 올해 누적된 인원이 18,015명. 전년도에 비해서 1,843명이 줄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구간폭이 확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한 구간에 포함이 되어지는 인원 자체가 매우 적다는 얘기죠. 2023년도를 보시면 131점의 구간에 1,713명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130점에서 1,904명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2024년도의 표준 점수를 보면 146점에서 148명, 145명에서 277명, 143명에서 485명, 그 다음에 140점 돼서 1118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해 국어 영역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특히 1등급 구간 내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대학 진학이 매우 유리해졌다 이거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고득점을 맞았다면, 국어를 1등급을 맞았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다 의대를 가거나 다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국어 1등급에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국어 영역도 보면 지금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성적이 만약에 136점, 1등급을 넘어선 136점의 표준 점수를 맞게 되면 그 136점을 맞은 학생이 2,148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적이 137점을 맞으면 1,510명으로 1,510명으로 136명, 136점의 구간에 비해서 137점이 되면 학생의 수가 급감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런 지점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139점에서 1021명, 141점에서 886명, 145점에서 277명, 146점에서 148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1등급을 맞았다. 그리고 수학도 1등급 맞고 영어도 있고 과탐이나 사탐을 다 1등급을 맞으면 이 학생들의 목표 대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가 되거나 아니면 의학계열 쪽에 의대든 약대든 치대든 의학계열을 목표로 삼게 될 거고, 그랬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지원한 대학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은 나의 영역별 성적이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누적 비율이 높은, 누적 인원이 높은 점수대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 구간을 벗어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4개의 영역 중에서 최소 2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등급도 보시면은, 자, 국어 영역 전년도의 2등급은 122점에서 125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점수 차이가 3점밖에 되지 않지만 2024년도에는 125점에서 132점으로 7점으로 구간폭이 확대됐죠. 구간폭이 확대되어지고 누적 인원이 31,160명에서 32,787명으로 1,627명이 늘었어요. 늘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3점에서 표점의 간격이 7점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2등급대를 확보했다면 전년도에 국어 2등급을 맞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점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2등급에서도 특히 어디냐? 127점, 다시 말하면 5,102명의 126점에서 4,742명대로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127점과 그 다음에 130점, 3,301명이 포함이 되어지는 130점대의 구간이 지원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등급을 보시면, 자, 3등급은 전년도에는 117점에서 121점이었고요. 2024년도에는 116점에서 124점으로 보시는 것처럼 3등급 전체의 표점 차이는 약 8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표점 차이가 많이 확대가 되어졌어요. 전년도에는 약 4점,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8점이니까
배 이상 확대가 되어졌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원은 전년도에는 76,697명이고 2024년도는 78,603명이기 때문에 2,106명 정도가 인원이 늘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면 위쪽으로 1등급부터 2등급 구간은 고무줄을 쭉 늘리는 거고 그리고 3등급부터 4등급 밑으로 구간은 고무줄이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3등급, 4등급대로 가면 결국 전년도보다 입시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내 수능 성적이 고득점을 맞았다, 고득점을 못 맞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수능 성적, 두 번째는 나의 수능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지원하는 대학의 그룹 내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문이과의 반영 비율에 적합한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성적. 거기에다 또 하나는 이렇게 누적 인원이나 누적 인원이 과밀되어지는 구간을 극복했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학생의 수능 성적을 그냥 표준 점수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쵸? 평가원에 가게 되면 평가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상위 누적인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학생의 표준 점수가 과연 몇 점대의 구간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이 학생의 성적이 실제 370점을 맞았지만 380점 같은 370점인지 또는 360점 같은 370점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안정 지원할지 상향 지원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볼 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점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수학 영역을 봐요. 수학은 사실은 2023년도와 큰 차이가 없죠. 단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이 전년도에는 133점에서 145점이었는데 올해는 133점에서 148점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만점의 표점이 3점이 더 상승되어졌고요. 인원은 전년도에는 22,572명이고 올해는 17,910명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에 비해서 국어 영역은 1등급부터 만점까지 인원이 19,858명, 그 다음에 18,015명이기 때문에 국어는 1등급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1등급 상위 구간으로 가야만 결국 경쟁력을 갖춰요. 하지만 수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급을 맞는 것만으로도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죠. 왜? 22,571명에서 17,910명으로 4,661명이 줄었고 거기에다가 구간이 15점으로 더 확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2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비해서 수학이 훨씬 더 대학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 분명하고요. 수학을 1등급을 맞는다. 이것도 사실 수학이라는 영역은 의학 계열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결국 고득점자들이 집중되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1등급을 맞았다. 잘했다. 근데 1등급에서 어디를 맞아야 된다? 135점과 136점 구간까지는 도달해야만 최소한 서울대 이상의 구간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139점의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윗구간으로 오면 143점의 구간과 145점의 구간까지 도달하게 되어진다면 된다면 그러면 의대 중에서도 상위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등급을 보면 전년도에는 126점, 그 다음에 126점에서 132점의 구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126점에서 132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단지 작년에 비해서 785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수학에서는 1등급 구간이 매우 중요하고 2등급은 사실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단지 2등급에서 의미가 있는 점수 구간은 128점 구간과 131점 구간 내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의미가 있고 3등급을 보시면 3등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과밀되어져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수학을 내가 만약에 못 봐서 1등급이나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을 맞았었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수학을 2등급 맞고 국어를 3등급 맞는 것과 수학을 3등급을 맞는 것과 국어를 2등급 맞는 것을 문이과를 구분 없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수학을 3등급을 맞았었을 때
경쟁력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학의 3등급은 119점에서 125점, 118점에서 125점이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구간 변화 차이는 6점과 7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이 3등급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43,429명에서 55,248명으로 6,815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의 3등급, 수학의 4등급을 맞게 되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린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점수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데 수능 시험 봤다. 야, 수능 성적 가지고 와봐. 딱 봤더니 점수가 잘 맞았어. 막 398점이야. 365점이야. 그러니까 365점 맞으면 너 수능 시험 못 봤다고 막 이렇게 막 화내시고, 화는 안 내시겠죠. 수능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시고, 또 수능 성적이 막 400점 맞았다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수능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400점이다, 365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권 내에서 인문계, 자연계열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적합한 최적화되어진 성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과목이 학생의 누적 이론이 과밀되어져 있는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을 벗어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지 않으면 몰라요. 대부분 그냥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점수, 백분위, 환산 점수, 그냥 일단 수능 성적 받아보면 온라인에다가 성적 입력해가지고 대학 조사부터 막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성적으로 뭐 건국대를 갈 수 있어, 경희대를 갈 수 없어, 성균관대를 갈 수 있어 없어. 이걸 조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점수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점수만 이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원서를 쓰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의 장점과 단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자칫 잘못하면 불합격할 수 있다. 성적에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향 안정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의 성적의 강점이 있는가, 강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나의 수능 성적이 상위 누적 인원이 집중되어져 있는 구간에 있는가 아닌가, 또 2023년도의 수능과 2024년도의 수능을 비교 평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